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펩타이드 기술 기반의 바이오 기업 케어젠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기업은 50%를 넘나드는 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비만과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거대한 미래 가치를 품고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케어젠의 현재 높은 기업 가치, 이게 과연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실적의 변동성이나 신약 개발의 본질적 위험을 외면한 좀 위태로운 거품일까요? 저는 케어젠의 견고한 재무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이 현재의 높은 가치를 충분히 정당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가치는 실체가 아닌 막연한 기대감에 기댄 것으로 그 안에 내재된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젠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정적인 현재와 폭발적인 미래가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부채 비율은 7.95%에 불과하고 3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57.7%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막대한 연구 개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자생적인 R&D 엔진을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가 외부 투자에 목을 매는 동안 케어젠은 스스로 번 돈으로 미래에 베팅하는 매우 보기 드문 구조를 완성한 셈이죠. 그리고 그 베팅의 대상은 바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두 개의 파이프라인, 경구형 비만 치료제 코글루타이드와 저만제 형태의 황반변성 치료제 CGP5입니다. 최근의 매출 감소는 파트너사 발주 시점 조정 같은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이 강력한 펀더멘탈과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의 평가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 안정적인 현재라는 기반이 이미 흔들리고 있고 그 폭발적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현재 케어젠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08.9배에 달합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 100년 이상을 꼬박 모아야 현재 주가만큼 된다는 그야말로 미래의 가치의 모든 것을 건수치잖아요. 이건 시장의 기대감이 사실상 정점에 이르렀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의 근거인 신약 개발에는 세 가지 명백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첫째, 핵심 파이프라인 CG-PYO의 임상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 둘째,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미 GLP-1 작용제라는 특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장악한 철옹성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바로 그 안정적이라던 현재 실적이 3분기에 전년 대비 15.9%나 감소하며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모든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보입니다. 그 외줄타기라는 표현이 바로 제가 반박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 줄이 겉보기와 달리 강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코글루타이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발주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약이 가진 경구형이라는 무기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는 고통과 불편함, 이걸 피하고 싶은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게 과연 치료제 시장의 혁신인지는 의문입니다. 코글루타이드는 아직 건강기능식품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거대 제약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전문의약품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시장의 착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잘 만든 경차를 가지고 포뮬러1 경주에 나선 격 아닌가요? 시장은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가능성을 신약의 가치로 과대평가하고 있고 바로 그 간극이 거품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는 적절치 않습니다. 미국 FDA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NDI로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죠. 먼저 시장에 침투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데이터를 축적한 뒤에 이걸 바탕으로 신약 개발로 나아가는 아주 영리한 로드맵인 셈입니다.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신약 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그야말로 케어젠다운 방식입니다. 인도의 거대 제약사와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점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요. 네네, 전략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시장의 평가는 이미 그 로드맵이 100% 성공한 것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GLP-1 작용제라는 특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터입니다. 케어젠의 펩타이드가 과연 이들과 다른 차별점을 보여주면서 그 철옹성을 뚫을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기대감만으로 거대 자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케어젠의 또 다른 강점, 즉 재무적 체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케어젠이라는 기업이 마치 두 개의 다른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는 필러나 화장품 원료처럼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연료 삼아서 신약 개발에 나서는 하이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이 자생적 구조 덕분에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R&D를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른 바이오 벤처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케어젠의 핵심 경쟁력이죠. 물론 자체 현금으로 R&D를 한다는 점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꿈도 못 꿀 엄청난 강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현금의 원천인 기존 사업 매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분기 매출이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파트너사 발주 시점 조정이나 제품 리뉴얼 같은 이유를 댄다지만 결국 결과는 매출 감소잖아요. 이익률은 높은데 기업의 몸집이라 할 수 있는 매출이 꺾이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건 성장이 멈췄다는 위험 신호 아닐까요?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3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4분기에 반영되면서 실적은 다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숲을 보는 것이죠. 단기적인 매출 변동성보다 그 매출에서 50%가 넘는 이익을 꾸준히 창출해내는 구조적 강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익이 마르지 않는 한 케어젠의 R&D 엔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미래 가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당장의 숫자에 반응합니다. 과거에도 케어젠이 장밋빛 전망과 달리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런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실적 변동성을 모두 눈감아줄 만큼 미래가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서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전제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바로 PER 108.9배라는 숫자가 그 불안의 증거입니다. PER 108.9배. 솔직히 이 숫자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전통적인 제조업의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CGP5와 쿠글로타이드라는 파이프라인이 성공했을 때 벌어들일 미래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끌어온 것입니다. 시장이 케어젠에게 미래를 증명하면 지금의 10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해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셈이죠. 저는 그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바로 그 성공했을 때라는 가정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만약 CGP5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다시 발표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지탱하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기둥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과거 불성실공시 이력이나 앞서 언급한 매출 목표 미달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마치 성공 확률을 100%로 가정한 매우 위험한 베팅과 같습니다. 위험이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과 명확한 비전이죠. CGP5의 경우 11월 말 결과보고서 수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비침습적인 저만액 방식이라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안구주사 치료 시장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그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지 맹목적인 믿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 하나에 기업의 가치가 전부 매달려 있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투자자들은 그 약속엄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초조해질 겁니다.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어음은 휴지 조각이 별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캐시카우 사업의 성장세마저 꺾인 상황이라면 신약 실패의 충격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대감에 꺾이는 순간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케어젠을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서 경구형 비만 치료제와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거대한 미래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평가는 그 로켓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매우 명확합니다. 저는 케어젠이 실체보다 기대감이 아슬아슬하게 앞서 나간 기대감의 정점을 시험하는 구간에 서 있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불확실성, 거대 기업과의 경쟁, 최근의 실적 감소라는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균형이 무너지고 기대감에 꺾이는 순간 현재의 높은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케어젠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현재의 가치와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미래의 잠재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종지부는 임상 데이터와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 관점을 통해 이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